그래서 2109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449페이지 1분 드릴 테니까 자동 수동 적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합격률 좀 떨어져요. 왜냐면 셋 다 뭐예요? 소동이에요. 그래서 4분 드릴 테니까 분계 3개 다 적어보세요. 자, 일단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과부족. 무슨 과부족이요?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 나오면 요거 기억나셔야 돼요. 결산 시에 자비가 아니면 잡손실. 요게 일단 기억이 나셔야 맞출확률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거기 지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뭘로 처리하래요? 네,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비용으로 처리해라가 뭘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잡손실. 그래서 잡손실 얼마요? 5만원.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현금 과부족.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 있으니까 뭐요? 현금 과부족 얼마요? 5만원. 요거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네, 12월 31일 가셔서 등록하세요. 그래서 요 위에 이하나 공구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과부족 넣어보시고요. 일단 그 다음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당사 영업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소모품 구입 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으로 처리. 제가 모를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 그랬어요. 증가시켜라, 감소시켜라, 감소.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수익비용이라고 나오면 내년 거. 그래서 거기 비용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죠? 대변.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B. 옆집은 무조건 누구라고요? 네, 소모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금액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몇 개밖에 없죠. 예, 하나밖에 없을 땐 그냥 그거 쓰면 돼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두 개가 나왔을 때 얼마를 쓸 거냐, 그게 문제지. 하나가 나오면 그냥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비용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비용은 올해 거예요. 맞죠? 네. 근데 거기 보시면 미사용분이라고 있어요. 미사용분은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는 자산부채 자본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마감을 할 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으로 넘겨줘요. 2월이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는 0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수익하고 비용은. 그럼 요 200만 원은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비용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년 거니까 내년에 넘어가려면은 자산부채 자본으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늘리는 이유가 내년에 200만 원만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로 남아 있어야 돼요? 소모품으로. 요거를 일반 존표 몇 월 며칠이요? 예, 12월 30일. 그 밑에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것도 한번 넣어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차변의 소모품 200, 그 다음에 대변의 소모품 B 200.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3개 치세요. 이렇게 나오면 3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월간 기술지를 생산부서에서 1년 정기 구독하셨대요.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10월 1일에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줄에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셨대요? 네, 성급 비용. 그 두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날짜 계산 먼저 해야 돼요. 600이 아니고 60 곱하기 올해 몇 개월이에요? 예, 3개월이에요. 맞죠? 왜냐면 몇 월부터니까 10월부터니까. 그래서 12분의 3 하시면 15만원은 올해 거, 45만원은요 내년 거. 일단 요게 첫 번째로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계예요. 분계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세요. 성급비용 자산이에요.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대변의 무슨 비용? 성급비용. 차변의 기술지, 책이죠. 뭐라 그러죠? 도서인쇄비.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올해 거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요? 15만원. 일단 답 먼저 적으세요.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개씩은 맞추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예요. 왜냐면 세 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꼭 하나 정도는 난해한 걸로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시험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개는 할 만하고 하나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얼추 맞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 제일 좋은 건 앞에 잠깐 보세요. 거기 성급비용 60만원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성급비용 60에 대변에 현금 60 이렇게 되어 있겠죠. 원래 10월 1일 분계가. 네. 그러면 보시면 성급비용은 내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년 거 우리가 60이 필요해요? 45가 필요해요? 45가 필요하죠. 그러면 60이 45 되려면 얼마 빼야 돼요? 15만원. 됐죠? 원래 제일 좋은 건 이 앞에 있는 분계를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잘 안 돼요. 왜냐면 저야 분계를 많이 해봤으니까 문제 딱 보면 앞에 분계가 뭐일 거야 이게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예구하는 것도 바쁘잖아요. 반반 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잘 안 되시면은 요것도 좀 해보시고. 근데 원래 내용은 이거예요. 60만 원인데 우리가 내년에 필요한 건 얼마다? 45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 줄이면 45 되죠? 15만 원. 그래서 성급 비용 15만 원을 줄이고 요 15만 원은 올해 거잖아요. 올해 거는 수익 아니면 뭘로 처리한다고요? 비용으로. 그래서 여기는 책 샀으니까 무슨 비? 도서, 인쇄비.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가서 등록하세요? 네, 12월 31일 가서 또 넣어보세요. 선생님 여기서 전액 성급 비용으로 모모로 처리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모모를 네. 모모가 자산, 부채, 자본인지 수익, 비용인지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런 것만 알면은 거기에다 이제 연결해서 풀면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면은 내년 차대변이 내년을 바뀌는, 그렇죠. 내년 걸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 부채 자본이냐 수익 비용이냐에 따라서 차대변도 바뀌고요. 금액도 바뀌어요. 차변에 도서 인쇄비인데 몇 번대요? 500번대 15만 원. 대변에 무슨 비용? 성급 비용. 이거는 예시로 그냥 들어드린 거지 이거는 몰라도 지장 없어요. 그래서 원래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눠드린 유인물은 마지막 페이지 피시면 되세요. 457페이지 피시면 되고 이 하나하나공 그 다음에 일성전자 문제 몇 번만 하는 거라고요? 5번만. 그래서 거기 문제 5번에 자동수동 적으세요. 또 프로그램은 이 하나하나공으로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수동 또 적어보세요. 결산에 우리 자동결산에 5가지 있었죠. 그래서 기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만 뭐요? 자동. 그래서 일단 3분 드릴 테니까 1번하고 2번 분계 한번 또 적어보세요. 입니다. 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달러. 달러 어느 나라 돈이죠? 외국 돈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 돈을 외화라고 하는데 외화 나오면 항상 제가 요 2가지 적어 드릴 거예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 우리는 지금 밑에 게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결산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하고 있냐에 따라서 필요한 게 좀 달라집니다. 위치가.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요 문제는 단기 대여금이에요. 단기 대여금은 자산입니다. 뭐예요? 자산. 그 다음에 원래 얼마였죠? 1,500이었죠. 그 다음에 8,000달러인데 1달러당 얼마가 됐죠?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된 거예요? 960만 원. 전 항상 3줄로 끝내요. 이렇게 2줄 쓰고 분계 쓰면 끝.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러면 자산의 뭐예요?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540만 원만큼 줄어들었죠. 우리 원래는 거래처 써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거래처가 없죠. 그러면 안 써도 돼요. 항상 시험 보실 때는 있는 거 안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뭐 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차변에
우리 자산이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냐면 자산은 재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쁘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540 적으시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가서 넣으세요? 네, 12월 31일 가서 등록하세요. 빌려준 돈. 그렇죠. 우리가 대여 그러면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빌려오는 건 차입. 네, 차자가 빌릴 차자고 입자가 들어올 입자예요. 그래서 차입금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거. 대여금 그러면 돈을 내가 빌려주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우린 일반적으로 대여소 가서 대여해 갖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네, 회사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입장이 대부분 소비자 입장이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전표 가셔서 12월 31일 그래서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540 대변의 당기 대여금. 그리고 프로그램은 등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계 넣는 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제 분계가 헷갈려서 그런 거지 입력은 어차피 차변 대변 거래처 넣고 뭐 이런 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입력 자체는 막 되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니세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자산으로 처리. 거기 자산 처리라고 있죠. 그러면 헷갈리시면 증가시키라고요, 감소시키라고요? 감소시켜요. 그러면 자산 감소 어느 변이죠? 대변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소모, 품. 그리고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시냐면 사무직 생산직. 사무직 생산직이라고 나오면 뭐하란 뜻이죠? 네, 500번대, 800번대로 나눠서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8 나오면은 나눠서 처리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800번대 소모품 B. 그 다음에 몇 번대 소모품 B요? 500번대 소모품 B.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100만 원이 얼마가 남았죠? 10만 원이 남았죠. 그러면 얼마가 줄어야 돼요? 네, 90만 원이 줄면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90. 그래서 90을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대 몇으로 하셨대요? 예, 1대 1이에요. 그러면은 비율 나오면 헷갈리시면 더해서 뭐 하시라고요? 나누세요. 그러면 30 나옵니다. 그러면 1은 곱하기 1, 2는 곱하기 몇이요? 2.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하세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가셔서 등록하세요.
소모만 치는 거예요. 나오시죠? 세 글자로 안 되면 두 자. 근데 두 자 내지 세 자로 무조건 해결돼요.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차변에 소모품비 800번대 30. 그 다음에 차변에 소모품비 500번대 60. 대변에 소모. 그리고 나중에 분계 입력 연습하실 때는 이것도 방법이에요. 하나 갖고 여러 번 넣으세요. 어차피 넣는 방식은 똑같지 명칭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좀 헷갈려 그러신 분들은 하나 가지고 여러 번 넣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할 건데 거기 빈 공간에다가 정액법하고 정률법 공식 적으세요. 3번은 시험장 가시면 공부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확 갈리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 문제는 공식 기억 못하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액법하고 정률법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 얘기 할 건데 못 외웠으면 다시 외워 놓으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시험장 가서 기억나냐 안 나냐 싸움이니까요. 기억 안 나시는 거는 다시 외우시면 되세요. 그래서 같이 일단 공식 먼저 볼게요. 우리 정액법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 다음에 정률법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 곱하기 정률. 2분 드릴 테니까 공식에 맞춰서 거기에 있는 거 대입해서 계산해 보세요. 보시면 정액법이죠. 취득원가가 1억, 잔존가치는 빵 나누기 20년 하면 500 나와요. 그 다음에 정률법이죠. 3,500 빼기 1,575 곱하기 정률 0.451.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기 꼭 가지고 다니시고 암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면 암산하면 시간 다 까먹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0.451하면 8681 750. 일단 적으시고. 이거 수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우리 자동 어디 가서 하죠?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컨트롤 F에서 감가로 찾으면 돼요. 뭘로 찾으시라고요? 감가. 그 다음에 500번대 800번대 주의하셔서 등록해 보세요. 1분 후에 맞추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아마 기출문제 나갈 거예요. 내일하고 모레 조금 부족한 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나갈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가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컨트롤 F 감가라고 치면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감가 삼각비는 500번대예요. 그래서 500번대가 공장이었죠. 그래서 기계장치가 8681 750. 그 다음에 본사는 여기에요. 800번대. 그래서 건물에 얼마요? 500. 그 다음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래서 못하신 분은 이야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반에 이제 남은 거는 조회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 연습할 거고 그 저번에 드렸던 한 장짜리 있죠. 그거 꺼내 놓으세요.